7년 전 대격변의 날, 던전 브레이크라는 끔찍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주인공인 한성윤의 가족들도 그때 죽었는데, 그때 성윤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헌터가 되어 괴수들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성윤은 헌터 체육관에서 쫓겨났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몇 달의 수료기간을 거치는 체육관. 문제는 성윤은 벌써 7년째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죠. 성윤에게 패급 쓰레기라는 막말을 뱉는 체육관 관장,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는 성윤을 비웃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7년간 능력치 하나조차도 오르지 않아서 할 말이 없었죠. 그런 성윤의 뒤에서 한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신과 다르게 씩씩한 아이의 모습을 본 성윤, 포기하지 않기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다시 어디론가 뛰어가는 성윤인데, 이대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생각뿐이네요. 그렇게 다시 찾아가 체육관 문을 두드리는데, 체육관 관장 황만호는 성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관장에게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욕지거리를 내뱉는 만호인데요. 회원비가 아까워서 왔냐며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아니라고 소리치는 성윤의 뺨을 주먹으로 쳐버리는 만호입니다.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 처박혀버린 성윤, 아무런 재능도 없는 자신을 원망해버리는데, 그때 갑자기 성윤의 앞에 뜬 시스템 창, 그리고는 성윤의 밑바닥이 갑자기 물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물속으로 빠져 떠내려가는 성윤입니다. 한참을 떠내려온 성윤은 어떤 공간에서 시스템 창을 보게 되고, 실현의 탑이라며 난이도를 설정해달라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이것은 기회라 생각하고는 어려움 난이도를 선택, 실현의 탑 1층인 사막맵으로 소환됩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성윤에게 무기까지 지급해주네요. 심지어 1층을 클리어한다면 고유 특성까지 개방해준다는데, 상상도 못한 보상에 성윤은 흥분합니다. 검을 가지러 가던 그때 성윤의 아래에서 뭔가가 올라오는데요. 그것은 엄청난 크기의 샌드 골렘이었죠.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공격하는 샌드 골렘에게서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성윤의 앞에 뜨는 시스템 창 1층의 시련은 바로 10분 동안 샌드 골렘에게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10분간 도망치기엔 버겁다는 걸 느끼는데, 그 순간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이대로 도망치다 비굴하게 죽기는 싫었던 성윤, 어떻게든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를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골렘은 핵성만 깨트리면 움직임이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높은 모래 언덕 위로 골렘을 유인하는데요. 그렇게 모래 언덕 위에서 골렘의 공격을 회피하고는 넘어진 골렘의 위로 올라가 핵석 쪽으로 향하는데요. 지급받은 검으로 골렘의 핵석을 강하게 내리치는 성윤. 강하게 내리쳤지만 완전히 깨지지는 않는 핵석. 골렘은 화가 난 듯 몸을 일으켜버리는데요. 골렘의 공격이 닿기 전 한 번 더 핵석을 내리치려는 성윤. 그만 골렘의 소나기에 잡혀버리고 맙니다. 마치 자신을 비웃던 사람에게 잡혀버린 것 같은 기분. 성윤은 참지 못하고 검을 골렘에게 던져버리는데요. 검은 정확하게 핵석에 벌려진 틈으로 날아가 꽂히고, 그렇게 핵석과 함께 몸이 부서져 버리는 골렘입니다. 자신이 진짜 샌드 골렘을 죽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성윤. 보상으로는 고유 특성 개방과 스킬, 포인트들을 얻었는데, 특히 성윤의 고유 특성은 네크로맨시라는 스킬이네요. 고유 특성을 개방하자 눈앞에 무언가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죽은 샌드 골렘의 사령이라고 합니다. 샌드 골렘의 사령을 흡수하기로 하는 성윤. 사령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으로 성윤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사령을 사용하자 능력치가 오르는 성윤입니다. 7년 동안 조금도 올리지 못한 능력치가 오른 것이었죠. 네크로맨시의 특성은 죽은 자의 혼을 흡수해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도 헌터가 될 수 있는 생각에 기쁜 성윤. 그런 성윤 앞에 대기실로 가는 포탈이 생성되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성윤은 대기실에 오자마자 쓰러지는데요. 대기실에서는 자동으로 부상이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침대로 향하는 성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성윤인데요. 시스템 창에서는 정보, 상점, 커뮤니티 등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커뮤니티에 들어가자 사람들 역시 놀라고 있는데, 그때 관리자가 커뮤니티에 입장하고, 관리자는 명령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포인트는 오로지 실현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포인트가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자신의 장비를 보며 불안해하는데요. 상점에서 방패를 사서 훈련을 시작하는 성윤입니다. 남들보다 능력치를 얻은 게 늦었기에 더 열심히네요.
다행인 건 대기실 회복 효과 덕에 충분히 훈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윤은 보상으로 받은 포인트로 이것저것 사두기 시작하고 그렇게 2층의 실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실현의 장소는 울창한 숲속입니다. 제한 시간 내에 오크 족장을 살해하는 것이 클리어 조건. 높은 절벽 위에서 오크 부족을 내려다보는데 꽤나 큰 무리의 오크 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크 보초병은 침입자가 있는지 살피기 시작하고 성윤은 근처의 풀숲에 숨어 이들을 살펴보는데 사실 오크 사냥꾼을 쓰러뜨리려면 적어도 파티를 이뤄야 하는데요. 전략부터 세우고 다시 오려고 하는 성윤. 메모를 다듬어 장작과 횃불을 만들어 두는데 만든 횃불과 장작을 인벤토리에 넣기 시작합니다. 성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오크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성실한 종족입니다. 성실한 사냥꾼들이 나가 있을 때를 노리려는 성윤. 만들어둔 횃불로 숲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불을 끄려고 하는 오크들. 오크 일꾼들은 물을 기르러 강가로 오고 뒤에 숨어있던 성윤은 일꾼들을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크 일꾼의 사령을 흡수해버리죠. 그러던 중 성윤의 뒤에 나타나는 오크 보초병. 성윤에게 냅다 검을 휘두르는데요. 성윤은 사령을 사용해 능력치를 순간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당하기 전에 간신히 보초병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불이 붙은 숲에서 나와 오크 족장에게 향하는 성윤. 족장까지 남은 오크는 단 4마리 뿐인데요. 빠르게 오크 일꾼들부터 처리하는 성윤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남은 오크 보초병과 싸움을 시작하는데 보초병의 사령을 흡수한 덕분인지 손쉽게 잡아냅니다. 그렇게 보초병을 죽이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뒤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오크 족장의 모습. 나무 방패로 마법을 막아내는 성윤입니다. 화상 내성을 얻으며 오크 족장의 두 팔을 잘라버리는데 오크 족장은 냅다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고 집안에 남아있는 자신의 두 아들의 몸을 감싸 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난 성윤. 생각에 잠겨있는 성윤을 단검으로 공격하는 아기 오크인데요. 어림없다는 듯 아기 오크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립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괴수를 가만 냅둘 리 없죠. 그렇게 이번에도 2층을 안전하게 돌파한 성윤인데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유저가 질문건으로 귀한 방법을 알아냈다고 하고 5층부터는 며칠간 지구로 복귀할 수 있는 귀한 석을 판다는데 성윤은 지구로 돌아가 A급 헌터가 되고자 합니다. 물론 당장은 5층에 가는 것이 급선무지만요. 성윤은 이번에 얻은 오크들의 사령을 흡수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강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얻은 포인트로 장비까지 업그레이드 해주네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강해지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거침없이 실현의 탑 3층으로 향한 성윤. 이번 실현의 장소는 바로 동그르로 보이는데 어둠의 수호자가 성윤의 뒤로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성윤을 무기로 찔러버렸는데요. 어둠의 수호자의 정체는 바로 성윤의 도플갱어. 자신의 몸놀림을 따라하는 도플갱어를 상대하게 됩니다. 빠르게 도플갱어의 뒤를 노려보는 성윤. 검으로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한 모습이지만 빠르게 스킬로 상처를 회복하는 도플갱어네요. 이번에는 도플갱어가 성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성윤의 뒤를 잡는데 파회법을 알고 있는 성윤은 공격을 맞받아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플갱어의 공격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그 짧은 순간 몇 탑을 겨루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인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불리하다 생각하고 아이템을 사용하고 남은 지속시간 1분 안에 도플갱어를 처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도플갱어에게 빠르게 접근하는데 빈틈을 보고 도플갱어에게 검을 박아 넣는데 성공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도플갱어 역시 성윤에게 검을 휘두르고 성윤은 반응하지 못한 채 오른팔이 잘려버리고 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회복하느라 움직임이 없는 도플갱어. 이때를 놓치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성윤. 검이 없기에 방패를 들고 돌진할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돌진해 방패로 도플갱어를 공격하고 완전히 전투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도플갱어. 방패로 마무리를 해버리는 성윤의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대기실로 오자 잘렸던 팔이 붙고 다시 예전과 같은 건강한 신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플갱어를 죽이고 얻은 사령을 흡수하는 성윤. 지금까지 괴수들과는 다른 밀도에 놀랐는데 고유 특성의 새로운 하부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사실 스킬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네크로맨시라는 특성으로 스킬을 날로 먹는 성윤입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남은 생존자는 반 정도이고 그 중에 한 명은 4층 실현에 대해 말해주는데 헌터 간의 경쟁이라며 서로 죽이라는 말 같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보고 놀라는 성윤인데
말대로라면 이번에는 살인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네 번째 탑의 실현 장소로 소환되는 성윤. 성윤의 옆에는 함께할 동료들도 소환되고 서로 통성명부터 하자고 하는 동료인데 자신을 이하연이라고 소개하는 보조마법사, 그리고 근접 전투원인 이성훈이 같은 팀으로 배정되었네요. 자신을 헌터 준비생이었다고 소개하는 성윤. 그 말을 듣고는 성윤을 깔보기 시작하는 성훈인데 성훈에게서 바깥의 인간들의 눈빛을 보게 된 성윤. 묵묵히 고블린킹이 있는 성체 안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앞에 있는 성체의 정문이 개방되고 정문에서는 고블린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고블린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고전하는 성훈. 생각지도 못한 체계적인 공격에 당황하고 있는데 이미 자신에게 달려드는 고블린을 처치한 성윤. 하연을 내버려두고 성훈에게로 달려가는데요. 자신을 냅두고 가는 하연이 소리치며 뒤를 쳐다보는데 이미 하연 쪽에 있는 고블린들을 학살해놓은 성윤이었죠. 한편 무기도 놓친 채 죽기 일보 직전의 성훈. 때마침 나타나 고블린들을 처치해주는 성윤 덕에 살았습니다. 성윤은 방해된다며 고블린들을 전부 도륙내고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버리는 성훈입니다. 성윤은 고블린 사령들을 전부 흡수하고 즉시 사령들을 능력치로 치환해버리는데요. 그러면서 고블린 레인저의 스킬을 흡수해 시야각이 넓어지네요. 한편 성훈은 짐짓 성윤에게 수고했다며 생색을 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앞으로는 자신이 선두에 서겠다는 성윤. 성훈에게는 하연을 지켜주라는 임무를 내리네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며 고블린 병사들을 맞이하고 성윤의 활약에 고블린 병사들을 전부 처치하는데 한참을 전진하자 더 이상 고블린들이 보이지 않고 이들은 고블린의 시체가 가득한 곳을 발견하는데 다른 도전자들이 이미 이곳을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서두르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전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다른 곳에서 고블린 병사들을 맞이하는 사람들. 빠른 몸놀림으로 고블린을 상대하는 이가 있었는데 쌍검을 사용해 고블린들을 도륙내기 시작하고 보스룸에 도착한 이 파티는 문을 여는데요. 그러자 경쟁자 팀이 도착했다면서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고 마치 결계처럼 주변이 감싸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앞에 나타나는 성윤의 파티입니다. 성윤은 파티원들에게 자신이 혼자 상대하겠다고 하네요. 하연은 성윤에게 인간 헌터들을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하연의 버프를 받으며 앞으로 걸어나가는데 빠르게 선공을 하려고 달려나가는 성윤의 모습. 상대 탱커인 진우는 실드를 전력으로 펼치는데 전력을 다한 실드를 검으로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렇게 실드가 파괴되며 뒤로 날아가는 진후. 성윤은 순식간에 진후와 마법사를 베어버리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는 성윤에게 달려드는 쌍검의 남자. 하지만 빠른 성윤의 스피드에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검을 막아내는 남자의 모습. 성윤은 더 빠르게 속도를 내며 상대의 뒤를 잡지만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검을 쳐내는 상대방인데 검의 궤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걸 눈치챈 성윤. 상대방에게 방패를 던져 시야를 가려버리는데 방패 뒤에서 튀어나오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상대를 일격에 처치해버리는 모습. 순식간에 혼자서 한 개의 파티를 전멸시켜버린 성윤이죠. 하지만 사람을 상대한 건 처음인 성윤은 떨고 있고 괜찮냐고 하지만 표정은 이미 우울해 보이는데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보스전을 바로 진행하자고 하네요. 물론 성윤에게 보스인 고블린킹은 간식거리도 안됩니다. 그렇게 4층 시련을 순식간에 클리어해버리고 보상으로 능력치와 스킬 순간 가속을 획득하는데 겁에 질린 성훈은 먼저 대기실로 향하고 그렇게 포탈의 앞에 선 하연과 성윤. 하연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성윤. 하연은 뭐라고 말을 거는데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하면서 성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허공에 있는 무언가를 톡톡 건드리더니 성윤에게 친구 신청을 보내는 하연인데요. 시련을 돌파해준 데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지구로 돌아가면 백은 길드에 있는 자신을 찾아달라고 하죠. 그렇게 대기실로 사라져버리는 하연입니다. 한편 혼자 남게 된 성윤은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인간의 사령을 흡수할지 말지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이것을 처음 확인했을 때에는 고민이 많았던 성윤. 선을 넘을 것 같은 불안감에 흡수를 보류했었는데 강해지기 위해 결국 사령을 흡수하기로 하는 성윤입니다. 이 실현의 탑을 계속 오르고 싶다는 일념으로 강해지기로 하네요. 그렇게 흡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오는 성윤. 도전자들의 등급이 매겨지는 실현 결산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성윤은 자신의 닉네임을 사냥꾼으로 변경하고 실현 결산판에는 여러가지 닉네임들이 보이는데
자신의 순위는 16위, 등급은 A-였습니다. 50위권 안에 도전자들은 선구자로 지정된다는데 8층까지 연속으로 선구자로 지정될 시 특혜가 있다고 하네요. 대기실에서 보유한 사령들을 흡수해 능력치화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자신을 느끼는 성윤입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얻은 포인트로 기환석을 구매하는데요. 장비를 가져갈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기환석을 사용하고 그렇게 이상한 포탈에 빠져 어디론가 향하는데 눈을 뜨자 자신이 있는 곳은 원래 자신의 집, 탑의 장비들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귀환자가 많아지기 전에 장비들을 처분할 생각인 성윤, 그리고 헌터가 되기 위해 누군가에게 연락하는데 연락을 받은 사람은 바로 체육관 관장 만호. 부탁을 한다는 성윤을 귀찮아하는 모습인데 돈을 주겠다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성윤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헌터 협회로 뛰어가는 성윤. 헌터 협회 건물 앞에 도착하는데요. 협회 건물 앞에서 오랜만에 마주한 성윤과 만호, 시험평가 감독관인 김인후가 이들을 맞이하고 절차를 전부 알고 있는 성윤은 시험을 바로 진행합니다. 검을 들고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성윤. 만호는 감독관과 결탁해 성윤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이전에는 시험 때 항상 1단계로 응시했던 성윤. 물론 능력치도 없는 그는 항상 시험에서 떨어졌었죠. 씩 웃으면서 가장 높은 10단계를 말하는 성윤. 그 모습을 보고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만호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성윤의 시험, 화염조가 나타나고 갑자기 성윤의 검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만호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화염조는 서있는 성윤에게 날아서 접근하고 화염조의 공격을 쳐낸 성윤의 검이 두동강 나는데 그리고는 성윤에게 불꽃을 발사하는 화염조. 성윤은 순간 가속 스킬을 사용해보려고 하고 순간적으로 화염조의 공격을 피해 천장 쪽으로 점프하는데 그리고는 부러진 검을 화염조의 눈에 박아넣습니다. 그렇게 치명상을 입어버린 화염조인데 개의치 않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성윤의 모습. 바닥에 부서진 돌파편을 화염조에게 던지고 순식간에 화염조의 머리를 두둥강 내는 돌파편. 심지어는 화염조의 머리를 뚫고 뒤에 벽에 박혀버리는 모습.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버리는 만호입니다. 놀라서 벙쪄있는 만호를 보고는 씩 웃어주는 성윤이네요. 그렇게 성윤은 C등급의 헌터패를 받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감독관에게 짜증을 내는 만호인데 감독관은 만호의 말대로 높은 수준의 시험을 준비했었다고 하죠. 그때 감독관의 방으로 들어오는 성윤. 자신을 보며 땀을 흘리는 만호에게 말을 거는데 자신에게 패급이라고 했던 만호의 말을 돌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는 분노에 차 성윤을 바라보는 만호.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윤에게 달려드는데 정당방이라면서 한 방에 만호를 날려버리네요. 감독관은 성윤에게 헌터 협회에 직속 헌터로 활동해달라고 제안하는데 연봉은 기본적으로 10억이라며 꼬드깁니다. 하지만 감독관이 만호와 결탁했던 걸 알고 있는 성윤. 믿을 수 없다면서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 이틀 후 뉴스에서는 실현의 탑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재빨리 움직인 덕에 알차게 3일을 보낸 성윤. 그렇게 다시 실현의 탑으로 소환됩니다. 역시나 지구의 물건도 탑으로 가져올 수 있었네요. 그때 성윤은 스킬 하나를 또 얻게 되는데 상대의 말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진실의 눈을 얻게 됩니다. 지구에 다녀온 뒤 새로운 장비를 산 성윤. 10% 확률로 전격 효과를 부여하는 검도 장만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실현을 진행하러 탑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성윤이 소환된 곳은 늑대 협곡. 협곡에서 성윤을 노려보고 있는 수많은 늑대들. 성윤은 늑대들을 베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성윤의 앞에 나타난 엄청나게 큰 흰 늑대들. 올 게 왔다고 생각하며 씩 웃어 보입니다. 그렇게 흰 늑대들은 성윤을 향해 달려드는데 생각보다도 손쉽게 늑대들을 처치하는 성윤. 단검술과 고속이동도 등급이 상승해 버렸네요. 그렇게 자신이 죽인 늑대들의 사령을 흡수하고 협곡의 중심부에 다다르는 성윤인데요. 그곳에 있는 것은 이미 죽어있는 흰 늑대의 사체들. 진실의 눈을 사용해보는 성윤인데 늑대들을 죽인 것이 오러라는 스킬임을 눈치챕니다. 그때 늑대인간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고 비명이 나는 곳으로 몸을 던지는 성윤. 한 동굴의 안에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굴 안에서 늑대인간의 몸이 튀어나오고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성윤인데요. 자신의 실현 돌파 조건인 늑대인간이 사망했다는 것. 자신의 실현에 누군가가 난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윤의 앞에 나타난 갑옷을 입은 괴인. 지구 외에도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성윤입니다.
갑옷 괴인은 성윤의 앞으로 다가오고 난입이라는 시스템을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성윤. 갑옷 괴인은 검을 들고는 성윤을 향해 달려드는데 성윤은 빠른 몸놀림으로 검을 피해내고 뒤를 돌면서 갑옷 괴인의 빈틈을 노리는데요. 그렇게 정확하게 옆구리를 찔러 들어간 성윤의 검. 하지만 강력한 갑옷에 데미지를 입지 않는 갑옷 괴인인데 오히려 괴인의 카운터에 당해버리는 성윤입니다. 강력한 힘에 뒤로 튕겨져 날아가 버리고 동굴 옆 돌벽에 그대로 처박혀버리는데요. 당황한 성윤, 난입이 뭐냐면서 애꿎은 괴인에게 짜증을 내고 그대로 마무리하려고 다가오는 괴인. 성윤은 괴인에게 잠깐 기다려보라면서 저지하는데 난데없이 존댓말로 난입에 대해 물어봅니다. 어차피 죽을 놈이니 상관없다며 알려주는데 8층부터는 난입권을 산다면 다른 사람의 실현에 난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성윤은 진실의 눈을 사용해 괴인의 말의 진위를 확인하고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다 알아내고는 씩 웃는 성윤. 자신의 부러진 팔을 괴인에게 보여주는데 스킬 고속재생으로 부러진 팔을 치유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전력의 검을 다시 꽉 잡는데요. 보유한 사령들을 전부 능력치로 치환하고는 순간 가속을 사용해 괴인을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괴인은 자신의 스킬인 오러를 사용하는데요. 공격을 피해 괴인의 갑옷을 계속 두드리는 성윤. 결국 전격 공격 효과가 발동되며 데미지를 입는 괴인. 전격에 당해 뒤로 쓰러지는 괴인입니다. 자신을 마무리하려는 성윤에게 딜을 걸어보지만 그딴 거 필요 없다며 그냥 목을 찔러버리네요. 한편 괴인의 시체와 사령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것을 본 성윤은 다급하게 사령을 흡수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차원의 시체는 사라지나 봅니다. 난입 덕에 높아진 난이도와 보상. 원래 C-였던 보상은 A-로 바뀌고 그렇게 새로운 스킬을 얻으며 대기실로 복귀하는 성윤. 난입에 대해 궁금했던 성윤은 질문권을 사용하고 그렇게 질문을 적어 관리자에게 보내는데요. 빠르게 답장을 해주는 친절한 관리자. 난입은 자신의 층에서 10층 안팎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죠. 성윤은 인벤토리를 열어 지구에서 가져온 도구를 꺼내는데 싸움에서 부서진 방패와 이상한 상자를 꺼내고 방패를 그 이상한 상자에 넣어두는데 상자는 부서진 방패를 새 것처럼 복원해 주었네요. 실현 전까지 커뮤니티와 실현 결산을 확인하려는 성윤. 이번 실현으로 자신의 순위는 3위까지 올라가고 커뮤니티에서는 살인에 관한 글들이 많아지는데 말 그대로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인 커뮤니티죠. 대충 정보들을 머리에 넣고는 커뮤니티를 끄는데 다음 실현을 치르러 향하는 성윤입니다. 이번 실현의 장소는 마치 바다와도 같은 곳. 이번에도 저번처럼 팀원을 배정해준다는데요. 팀원이 나오는 포탈에서는 성윤을 향해 창이 날아오고 창을 잡고는 팀원을 끄집어내는 성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보는데 커뮤니티 봤으면 알 거 아니냐고 하는 남자. 업적을 얻기 위해 살인을 하는 거라고 말하네요. 그렇게 다시금 성윤을 공격하는 남자인데 성윤은 망설이지 않고 남자를 처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번 실현은 자신에게는 이벤트라고 생각하네요. 한편 자신의 영역에 실드를 전개하는 한 남자. 그 남자에게 빠르게 달려가는 성윤은 남자가 전개한 실드를 순식간에 발로 차버리는데 그렇게 실드를 뚫고 남자를 때려 눕혀버립니다. 엄청난 실력을 보고는 성윤 쪽을 포기하는 사람들. 타일 점령을 위해 10분간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그때 적이 거점에 진입했다는 시스템 창. 성윤 쪽으로 향하는 4명의 사람들이 보이고 이들은 거점 점령을 위해 동맹을 맺었던 것인데 덤벼오는 남자들에게 대항해 검을 뽑는 성윤. 한 마법사는 성윤에게 마법을 걸고 심장 결속이라는 마법에 걸려버린 성윤인데요. 남자는 검을 뽑아 자신의 손바닥을 찔러대는데 심장 결속에 당한 성윤의 손바닥에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대머리 남자는 성윤에게 무언가를 뿌려대는데 바스켓에 들어있는 물을 한사득 뿌려버립니다. 물에는 다은 자의 능력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네요. 그렇게 다수의 페널티를 입게 된 성윤.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남자들을 바라보는데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 명의 남자를 타일에 꽂아버리고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는 다른 이들. 대머리 남자도 검을 뽑고 달려들지만 당연히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그렇게 남은 2명에게 다가가는 성윤의 모습입니다. 평생 헌터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기회 같은 것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제 내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나 혼자 특성빨로 무한성장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7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